나이 들어도 배움이 멈추면 안 되는 이유. 지난주 70이 넘은 어머니께서 스마트폰을 들고 물으셨습니다. 이 앱은 어떻게 쓰는 거냐고, 저 기능은 왜 안 되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몇 번을 알려드려도 또 물으시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메모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앱 사용법, 인터넷 검색 방법, 사진 보내는 순서까지 말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배움을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일을 배우고 나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위험한 착각입니다. 김 씨는 65세에 퇴직했습니다. 4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고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였습니다. 퇴직하는 날 김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도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텔레비전을 보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 접어들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새로운 기계들은 어떻게 다루는지 몰랐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의 절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직업,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회 현상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대화에서 소외되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히 앉아만 있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정신도 생각도 마음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졌고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퇴직한 것은 회사였지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움을 멈춘 순간부터 진짜 노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고 따라잡기가 두려웠습니다. 박 씨는 김 씨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나이에 퇴직했지만 박 씨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배우는 젊은 학생들은 금방 익혔지만 박 씨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그 나이에 뭘 배우냐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창피하지 않냐고, 돈과 시간 낭비라고. 박 씨도 처음에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나이 들어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림 실력이 늘어난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어제 못했던 것을 오늘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행복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림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술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역사도 다시 보게 되었으며 철학책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배우니 또 다른 것이 궁금해졌고 배움은 배움을 낳았습니다. 70이 넘었을 때 박 씨는 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였지만 두 사람은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김 씨는 늙어 보였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생각도 모두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박 씨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이야기가 풍성했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그림을 배웠을 뿐인데 삶이 전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70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어서 연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키보드 자판을 찾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전화하면 되지 굳이 힘들게 배울 필요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2달이 지나자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3달이 지나자 사진을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이 씨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경험을 글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수백 명이 이 씨의 블로그를 구독했고 3년이 지나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70에 시작한 배움이 75세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시는 말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냥 늙어가기만 했을 거라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고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다고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배움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정 씨는 60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날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모든 학생들이 정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신기해했고 어떤 이는 이상하게 여겼으며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첫 몇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쉽게 이해하는 내용을 정 씨는 몇 번을 들어야 했습니다. 과제를 하는 속도도 느렸고 시험 공부도 힘들었으며 체력적으로도 버거웠습니다.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버텼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공부했고 이해가 안 되면 교수님을 찾아감으로쓰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적응이 되었고 2년이 지나자 성적도 좋아졌으며 3년이 지나자 오히려 젊은 학생들이 정 씨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정 씨는 졸업했습니다. 64세의 졸업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해냈다는 자부심,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뤄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정 씨는 졸업한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했고 70에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지금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나이에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냐고, 무엇을 위해서냐고. 정 씨는 대답합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최 씨는 평생 배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도 일찍 그만뒀고 책도 거의 읽지 않았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를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치매 배양에 가장 좋다고 말입니다. 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배움을 멈춘 것이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 씨는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뇌가 굳어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고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호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배움이 약보다 강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감퇴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는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 배움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취직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배웁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배움은 다릅니다.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한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배웁니다. 배움이 멈추면 노화가 빨라집니다. 육체만 늙은 게 아니라 정신도 늙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며 과거에만 머물게 됩니다. 배움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움은 또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며 문화가 달라집니다. 배움을 멈추면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없고 따라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소외됩니다. 가족과도 친구들과도 사회와도 단절됩니다. 배움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직장도 잃고 역할도 잃으며 때로는 건강도 잃습니다. 하지만 배움만큼은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동안에는 학생이 됩니다. 나이가 아니라 배움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악기든 그림이든 언어든 컴퓨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운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느리고 실수도 많이 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에 시작해도 80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배우는 순간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는 들어도 정신은 젊게, 마음은 생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배움이 멈추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배움은 삶입니다. 배우는 동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진짜 노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배움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내려온 것을 배워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배움은 당신을 늙지 않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성장을 응원합니다.